처음에 이제 소울필드 이 B존에 입장을 하면은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 지구라는 곳을 파악시키기 위해서 이제 박물관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져요. 바로 이 소울필드 B존에서는 바깥에 존재하는 이 아웃라인 B존에서는 영혼들이 정식 입장을 준비합니다. 이 정식 입장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육체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환경에서 어떤 의도와 인생 목적을 가지고 이런 생을 계획해서 살아야지 라는 것을 즉 육하 설계를 하는 게 B존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B존에서는 영혼들이 독서실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박물관 같은 분위기이기도 해요. 왜 그런 분위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B존에 있는 영혼들은 기초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하를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자, 너무 많은 인기가 있는 행성이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영혼들보다 방문객이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자동으로 녹음되고 녹화된 어떤 홀로그램 자동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서 영혼들이 육하를 설계해야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박물관에 입장을 했는데 안내원이 한 명도 없고 모든 것들을 바코드를 찍어서 거기서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죠. 지구놀이공원에 오신 영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 지구 필드를 즐기시면 좋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이 박물관처럼 준비되어 있는 필드에서 역대 지구의 역사적으로 어떤 영혼들이 다녀갔는지 그 영혼들이 또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베이비 소울들, 미들레벨 소울들이 이 안에서 고차원 소울들에 준할 정도로 정말 즐거운 체험들을 했는지 이 연역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많은 영혼 입장객들이 이제 보는 거죠. 쭉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연예인이 되고 싶어. 나도 과학자가 될래. 막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소울필드 이 B존에 입장을 하면은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 지구라는 곳을 파악시키기 위해서 이제 박물관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울필드 A존을 애둘러서 구경할 수 있게 이 B존에서 이 A존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이 지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고 있는 영혼들은 에너지로 눈을 볼 수 있다고 했죠. 보이고 있는 많은 불꽃 축제들을 봐요. 왜냐면 영혼들이 각성하고 깨어나면 빛이 폭발해서 주변에 퍼져요. 이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자아실현의 체험도 하고 사랑의 체험도 하고 깨달음의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에너지층에서 봤을 때는 불꽃놀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개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그 와중에는 썩어 들어가는 에너지들도 있겠죠. 자기 혐오에 빠지고 자기 불신에 빠지고 혼란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에너지들은 썩어 들어가고 골마 들어가고 또 뭐 이런 에너지들끼리 또 뭉치기도 해요. 에너지 속성에 의해서.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꽃피우거나 성숙해지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 입장에서는 또 어두운 그늘보다는 밝은 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거야 우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또 지구 측에서도 또 아름다운 면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야지 이 지구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베이비 소울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차원의 문화도 들어가 있고 저 차원의 문화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 조그마한 행성에 많이 포진해 있는 복합 문화 시설이라는 것들을 막 어필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감탄을 하고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빨리 태어나서 나는 여기서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우연찮게 육하를 반복했을 것이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삶을 살거나 끔찍한 체험을 하거나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오색찬란한 체험들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또 다음 프로그램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지구에서 본인만의 목표를 가지고 육하를 할지 결정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A존에 입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존에 입성하려면 바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기 순번이 있어요.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B존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쭉 박물관에서 그동안 역대 지구에서 태어나고 삶과 죽음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한 영혼들을 보니까 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 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놓고 각자 취향별로 이제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하를 준비를 하려면은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성별로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상식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 계획 세운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관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관리하고 지구 관리자 측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바로 어떤 데이터냐면요. 소울필드 B존에서 지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실시간, 그리고 가까운 미래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줘요.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커다란 뼈대는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체험을 할지를 미리 알고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영혼들일수록 에너지 컨트롤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독단적으로 예측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럴 또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 지구 관리자 측에서 B존에서 지구의 가까운 과거, 이런 영혼들이 있었고 당신도 이런 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 겸 지구의 이제 과거의 큼직한 사건들과 그리고 지구의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들을 상영을 해주고 에너지 데이터를 마치 전광판에다가 광고 보여주듯이 영화 틀어놓듯이 이렇게 쭉 펼쳐놔요. 그럼 영혼들이 그거 보면서 나는 저 시대에 저 나라에 저런 식으로 살고 싶다 라는 이런 나름의 내가 지구에서 태어나고 싶은 시기와 국가와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를 해줍니다. 뭐 중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이 각 나라의 속성들을 쭉 알려주면서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속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적으로 공유를 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지구 체험을 즐기기로 컨셉을 잡았으면 그 컨셉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K-pop 스타로 살고 싶어. K-pop 스타로 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외모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은 이제 1순위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육아 설계가 이제 부모 캐스팅인 거죠. 그러면 좋은 아름다운 외모의 유전자를 가진 부모를 빨리 영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 뭐 이런 판단하는 영혼도 있을 거고, 외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1순위는 음악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영혼으로서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으니까 유년 시절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귀인을 빨리 캐스팅하자. 이런 판단하는 영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영혼들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걸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륜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베이비 소울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짭니다, 계획을. 그리고 미들레벨 소울들은 나름 촘촘하게 짜는데 적중률이 많이 낮아요. 왜냐면 이 우주의 이치라던가 깨달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륜이 있을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더 잘 알아요. 근데 미들레벨 소울이 베이비 소울보다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전공에 속한 하나의 분야에 한해서만 잘 알고 있지 생존에 대한 경험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차원 소울들이 막 다른 다양한 우주들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연륜이 많이 쌓이고 경험이 많이 쌓여서 적응도 잘하는 편이고 예측한 대로 성공 확률도 높은 편이고 실적도 많이 쌓은 거고, 보통 미들레벨 소울들도 이제 막 미들레벨 소울 된 지 얼마 안 된 영혼들은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계획을 짜는 거죠. 여러분들 여름방학 계획 짜는 것처럼 하나도 못 지킬 거지만 일단 짜긴 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나 어떤 상식들이 부족하고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공식적으로 지구 관리자들이 나눠주는, 배포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서 얼기설기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제일 좋은 똑똑한 유전자 그리고 지구에서 능력이 많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영혼은 그런 부모를 고르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든 영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똑같이 좋은 선택을 내려서 유리한 입장에서 지구라는 게임을 즐기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 소울필드 B존의 상식은 영혼들은 자신이 태어날 시기와 국가를 먼저 고른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중에 골라요. 그리고 또 이제 지구 관리자들이 밖에다가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해요. 소문을 내요, 영혼들한테. 요즘 지구에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고 빡빡하지 않고 요즘에는요 정말 대중문화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냥 일을 평범하게 하면서도 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옛날에 그 못 살던 고통스럽고 막 민주혁명이 일어나던 그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의적인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면서 막 새로운 영혼들 유입시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야기할 수업 내용은요 바로 자아정체성의 테마 또는 육하체험의 테마에 적합한 성별과 유전자, 부모를 바로 B존에서 고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영혼이 이제 뭔가 하나에 꽂혔을 거예요. 이 지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어. 꽂히는 포인트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꽂히는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풍경이 마음에 들었어. 또는 나는 이 나라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배경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들이 이 지구에 태어날 때 그 목적은 매우 다양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보고 싶어. 즉 새로운 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어. 이런 마음, 또는 나는 그냥 어떤 내가 원하는 체험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식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 나는 지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 요런 정말 소수의 영혼들, 또는 지구에 도움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재밌게 지구에서 살고 싶어, 또는 내가 지구에서 한탕 크게 해서 성장 빡 해가지고 급속 성장한 영혼이 돼야지. 이런 나를 위한 유의적인 체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을 통해서 지구에 어떤 뜻깊은 그런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고차원 소울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제 만든 행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구가. 근데 고차원 소울들도 돌아다니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내가 우주에 정말 좋은 일을 해야겠어, 이렇게 일을 하는 영혼들도 있고, 또는 그냥 이번 생에는 좀 한번 날로 먹어보자,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말은 열심히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주말은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왼종일 배달음식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고차원 소울들한테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지 대충 살지 고를 수 있는 것처럼, 고차원 소울들한테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지 앞에서 이제 영혼들도 고차원 소울들을 따라하는 그런 육하 설계 체험을 이 지구에서 하려고, 내가 지구에 이바지를 할지, 내가 지구에서 관광객으로서 유의를 즐길지, 또는 내가 지구에서 특정한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구를 잘 모르니까 일단 태어나 본 다음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영혼들, 다른 인간들 구경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차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새롭게, 나의 새로운 특성, 나의 새로운 성격, 나의 새로운 재능을 찾고 싶어, 깨우고 싶어,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꽂히는 영혼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체험을 하겠어, 이 직업에 꽂혔어, 또는 나는 나만의 가정을 꾸려볼래, 막 이러면서 꽂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영혼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의 테마, 또는 육하 체험의 테마에 적합한, 아까 시기를 골랐다고 했죠. 난 이 시대에 태어날 거야, 그리고 이 국가에 태어날 거야, 이거 골랐으면 이제는 성별 고릅니다, 유전자 고릅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서치해서 그 안에서 부모에게 지원서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면접, 서류 면접 보듯이 지원서를 보내요. 자, 근데 실시간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구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구의 소울필드 A존에 있을까요? B존에 있을까요? A존에 있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A존에서 내가 지금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난 자녀를 계획하고 있어. 내 자아가 자녀를 계획하고 있어. 그러면 그 자녀를 계획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과 연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될 영혼은 아직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자녀가 될 영혼은 B존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미 부모인 영혼들은 A존에 있어. 그러면 이걸 누가 연결시켜줘요? 바로 시스템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구하는 그런 영혼들의 이력과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돌려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빨리 태어나고 싶은 영혼들이 이제 서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있어요, 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적 순대로 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급끼리의 영혼들끼리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동 매칭 시스템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를 고르고 싶어도 내 영혼이 가진 스펙, 또는 내 영혼이 가진 좋은 에너지,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연분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이비 소울이고 좋은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지구에서 육하 경험이 적을수록, 그래서 영혼들끼리의 그런 인망이 두텁지 않고 영맥, 인맥이 아니라 영맥이 얕을수록 내가 불리한 입장인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기에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애초에 손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영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B존에 있어. 그래서 B존에서 부모 영혼과 자녀 영혼이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획하고, 일단 제가 먼저 태어나서 제가 먼저 A존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을 테니까 때 되면은 이제 A존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인기가 많은 부모면 그 부모 영혼 입장에서는 쭉 지원자들을 보고 골라요. 나는 마침 자식이 조금 이런 성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내 자식이랑 나는 정말 친구 같은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난 이런 포지션을 원했기 때문에 나랑 좀 합이 잘 맞는 영혼이면 좋겠네. 또는 나는 내 자아가 사교성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너무너무 낯을 가려서 이 자식의 보호자 역할을 하다가 내 자아가 사교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는 근데 이 영혼은 미들레벨 소울이네? 난 베이비 소울인데 미들레벨 소울이 내 자식으로 들어오면 이 자식을 키우다가 오히려 내 자아가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원서가 많이 도착을 하면은 그 안에서 제가 고르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또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는데 그냥 딱 한 명을 지원을 했어. 또는 자동 매칭 해가지고 그냥 지원했어. 그냥 이따 받아들이자. 지금 뭐 고르고 재고 따질 때가 아니야. 나이 훌쩍 먹어버리고 불임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빨리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급에 맞는 에너지 수준이 비슷할 수도 있고, 에너지 수준은 내가 높은데 그쪽이 이제 다른 면에서 스펙이 좋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돈 많은 집안과 정치계의 권력자가 같이 정략 결혼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식으로 급을 맞추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쭉 보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자녀 입장인 영혼이 이제 지원서를 보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락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또는 간혹 가다가 2차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경쟁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맞춰보는 거죠.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냐. 우리는 이런 조건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영혼들이 꼭 다 계획한 대로 지구에서의 삶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혼들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해서 가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영혼도 있고, 어떤 영혼들은 태어나서 거기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보자. 이런 영혼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 영혼을 고를 때는 시간차에 따라서 이미 지금 결혼한 상태의 부모 영혼을 고르기도 하지만, 보통 부모 둘 중에 한 명을 고릅니다. 엄마나 아빠 한쪽이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짙게 연결된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배우자가 바뀌었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자녀를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체험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성별을 고르기도 하고요. 또 영혼들이 오래 살다 보면은 본인이 좀 추구하는 성별이 있어요. 영혼에는 성별이 없지만 본인이 자주 태어나는 성별은 있어요. 저차원과 중간 차원은 어디까지나 육체가 있어야지 체험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자로도 태어났다 남자로도 태어났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취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반반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미들레벨 소울 정도 되면은 자기 성별은 자기가 골라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쪽이 맞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여성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구에서 남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주적인 의미에서 남녀의 이런 차별성은, 여성은 조금 더 안에서 이렇게 깊게 돌보는 느낌이 있고요. 남성은 바깥으로 개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여성은 안으로 깊게 파고들고 양육하고 힐링해주고 이런 개념이 있다면, 남성은 더 넓은 우주로 개척을 하고 더 무모하고 조금 무디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속성으로 봤을 때는 안으로 들어간다, 여성적인 거고요. 바깥으로 뻗어 나간다, 남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에서의 그 고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직 발달되지 않은 고리타분한. 그걸 참고해서 내 자아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길 바란다. 또는 내 인간 자아가 이런 삶을 살기 바라는데 여자로 태어나는 게 적합할 것 같아. 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적합할 것 같아. 또는 여자로서의 삶이 마음에 들어. 또는 남자로서의 삶이 마음에 들어. 또는 특수한 경우,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정체성은 남자였으면 좋겠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정체성은 여자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해서 성별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도 고르고 부모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B존의 상식은요, 바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유년 시절 에피소드를 설계하고 핵심 인물을 캐스팅하는 단계가 그 추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태어날 시기도 골랐겠다, 국가도 골랐겠다, 성별도 골랐고 이러이러 유전자가 필요하겠다고 나름 판단을 했고, 부모랑도 이제 말을 맞췄어. 어느 시기에 어떤 때에 내가 이제 태어날지.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 삶을 위한 나머지 디테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디테일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로 또 부족한 거지. 여러분들이라는 이제 한 명의 인물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와 시대와 국가와 성별과 유전자와 부모와 유년 시절 환경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빈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런 삶을 살려면 특정한 성격이 만들어져야 되고 특정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기가 생기는 거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학문을 보면은 수학 공식을 이렇게 쭉 쓰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딱
하나의 값만 틀려도 구멍이 나면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육하 설계가 바로 그래요. 정말 99%를 정말 잘 풀었어. 근데 딱 숫자 하나가 틀려서 그 수식 자체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육하 설계라는 것도 한 군데서 삐끗하면 거기서 도미노처럼 우르르 다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벨트를 계속 마련해야 돼요. 귀인으로 마련하고 이 시기에는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게 어떤 특정 인물을 캐스팅해서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이 시기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게 약속을 하고 이런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이런 영향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오차 범위가 적은 유년 시절에 배치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미노적인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앞쪽에서 계산이 틀리면 뒤쪽 가서는 완전 전혀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년 시절에 배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년 시절에 보통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에 개입을 하려면은 유년 시절의 사건 사고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육하 설계의 이 촘촘함을 보면은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기 전까지 그 청소년기까지가 가장 촘촘하게 설계가 많이 된 편이고 어차피 뒤에 가서는 틀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틀릴 거고 예측이랑 다를 것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설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꼼꼼하게 설계를 하는 영혼들은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이비 소울들은 되게 뜨문뜨문 되어 있고 맥락이 없고 그냥 억지로 누가 숙제시켜서 한 것처럼 이 흐름이 일정치가 않고 그냥 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육하 설계를 그런 식으로 뼈대부터 시작해서 촘촘하게 이제 살까지 메꿉니다.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 에피소드와 어떤 자아 정체성을 할 만한 특별한 계기 그리고 또 핵심 인물들 부모 외에 핵심 인물들을 캐스팅을 합니다. 이제 서로 말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육하 설계를 끝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육하 설계를 해놓은 것들을 지구 시스템에다가 제출을 해요. 관리자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받으러 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다 대면으로 상담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내면 이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육하 설계의 안정성을 점검을 해줘요. 예전에는 육하 전문가들이 다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유저들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빠꾸를 매겨요. 일정 수치 이상으로 너무 무모한 계획을 세우면 다시 하세요. 본인의 영혼의 그 수준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략한 피드백을 자동 전산 처리해가지고 주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 조정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이제 부모가 아이를 잉태를 하고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때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완전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A존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하 성공 확률을 점검받고 통과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제출을 해요. 왜 제출을 하냐면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지구 관리자들이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이 관리자들이. 그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건 계산이 돼요, 데이터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거랍니다 하는 걸 가지고 이 영혼이 대통령이 되기로 했으면 땅땅 이게 아니라 이 영혼이 본인이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초천재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된다라고 제출을 했으나 이 영혼의 내공과 이 영혼의 내구성과 이 영혼의 에너지로 보건대 이 계획은 달성 확률이 뭐 23%로 확인이 되며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그냥 공대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러분들을 공대생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다고 제출한 거 그대로 미래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데이터를 처음에 오면은 그 B존에 입성할 때 체력장처럼 검사를 해요. 이 영혼의 내구성과 이 영혼의 능력치와 이 영혼의 어떤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하고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될 테야 저게 될 테야 해도 그게 진짜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이 되는 영혼인지 그 말을 실행할 정도로 의지가 흔들리지 않은 영혼인지를 다 데이터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영혼의 데이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하 계획 데이터고 그 육하 계획의 안전성과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영혼들의 데이터들 다 모아서 그리고 지구의 현재 데이터들 다 합쳐가지고 지구의 미래의 데이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미래의 가능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확률이 높은 미래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향시켜주면서 지구의 미래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하면서 다른 영혼들이 준비하게 만들고 이런 중간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리자들의 역할인 거예요.